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기관리, 시간관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 되고요. 요 내용이 끝난 후에 시험 문제 출제와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종강이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또 제가 출장이 마지막에 잡히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동영상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을 해도 되는데 그 주 목요일 날 시험을 보기로 해서 이 수업으로 종강을 하고 다음 주에는 자율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관리 뒷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이 시간관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이 그 남은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꼭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뭐, 여러분들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느끼고 있는지, 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라는 것은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뭐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생각해 보면 30대보다 40대, 또 40대보다 50대가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는데 점점 자신이 느끼는 시간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정말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의미를 한번 쭉 살펴보면 변경할 수 없죠.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저장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요즘 저장 매체가 워낙 발달해서 뭐 PC에도 저장을 하고 USB에도 저장을 하고 클라우드에도 저장을 하고 뭐 휴대폰에도 저장 기능이 있죠. 메모리 칩이 있으니까. 뭐 내가 저장하고 싶은 것들은 뭐 어떤 것이든지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은 저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은 늘릴 수도 없어요. 또한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시간을 구워준다? 이거는 또 안 되는 거죠. 시간은 끊임없이 한결같은 속도로 지나가며 취소할 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는 시간도 되돌릴 수 없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는 시간도 역시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또 이 잘못된 시간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시간 관리 습관에 대해서 울리 지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통솔력이나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솜씨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성공이나 실패를 규정짓는 것이다.
규정짓는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게 바로 시간 관리라는 얘기가 되겠죠. 시간의 힘을 가로막는 세 가지 정신적 장애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힘을 자꾸 부정하고 가로막는,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부자연스러움과 자연스러움 감소의 걱정입니다. 시간을 너무 조직적으로 사용하고 완벽하게 일 처리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조금 빡빡해 보이죠. 그죠? 냉정하고 너무 계산적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면 자율성이나 자유마저도 잃게 되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이 시간 관리의 필요성과 힘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시간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기계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딱 무슨 내가 뭘 해야 될 시간인데 그 시간이 되면 딴 거 하다가도 딱 멈추고 그걸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관리를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나 지금 엄마랑 귀가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야, 가봐야 돼, 그러면서 후닥닥 집에 들어가 버려요. 그 여자친구가 느끼기에는 뭐야 이 친구, 뭐 한편으로는 뭐 철저하게 생활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좋게 봐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융통성도 없고 완전히 무슨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정적인 생각에 습관합니다. 이것은 부모나 성장 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꾸중을 많이 들었거나 늘 늦는 애라고 이야기를 듣거나 시작한 것을 끝마치는 법이 없다고 들었다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다면 그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런 전에 들었던 명령을 무의식적으로 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부모님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아마 들은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야, 넌 뭐 이거 시작해놓고 끝을 보지 못하고 맨날 흐지부지야. 그죠? 그리고 모두 책도 읽다가 뭐 중간에 그냥 그만두고, 공부도 뭐 1시간 정도 앉아서 하는 것 같더니만 한 2, 30분 하다가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런 행동을 보였을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는 변명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이래, 뭐 항상 그래 왔는데 뭐 이런 식의 우리는 또 변명 아닌 변명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자기 제한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정적인 자아상, 즉 자기 제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셀프 리미팅 빌리프라고 얘기하죠. 자기 제한 믿음. 많은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보통 그런 이유는 성장 배경이나 유전과 같은 선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원래 나 그렇게 안 해왔어. 우린 그렇게 안 살았어. 우리 집에서도 보면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행동은 자기 자신의 통제를 더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자꾸 그런 쪽으로 스스로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잘 못해, 잘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자꾸 뭔가 잘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미리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정신적인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리의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보통 기존에 시간 관리하는 방식을 보면 뭐 작고 급한 일, 사소하고 급한 일에 밀려서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 맨 끝으로 밀리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듣게 되면,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 중요하지도 않고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하고 급한 일이라는 건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중요한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지연을 시키게 되는, 뒤로 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효과적인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고 중요한 일부터 한다는 새로운 시간 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선 굵직굵직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해야 할 일에 따라서 시간표를 다시 만들어 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의 매트릭스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 차원을 이제 긴급하냐, 긴급하지 않느냐. 한쪽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도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차원을 만들어 놓고요.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이 사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겠죠. 위기나 급박한 문제들, 그리고 마감 시간이 가까워진 프로젝트, 갑작스러운 회의, 이런 것들은 긴급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니까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될 일이에요. 중요한데 그렇게 긴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일들이겠죠. 가치관을 정립한다거나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일들, 그리고 자신의 발전을 위한 공부나 여행을 떠나는 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긴급한 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나한테는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뭐 잠깐의 급한 질문, 중요하지 않은 전화, 뭐 일부의 우편물, 뭐 보고서, 일부 회의에 쓸데없는 참견, 많은 인기 있는 활동, 주변 사람들의 눈치, 이런 것들은 좀 시간적으로 빠르게 요구되어지는 거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하찮은 일, 뭐 끝없는 전화, 시간 낭비거리, 소일거리, 쓸데없는 우편물,
뭐 지나친 TV 시청, 컴퓨터 게임, 2차, 3차의 모임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또 보내고는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한번 작성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관리 현황의 분석 3단계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그 시간관리에 대한 현황을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이용 실태를 분석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시간을 한번 재봅니다. 무슨 활동하는데 시간의 가치 분석 뭐 또는 그 방해나 중단하는 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시간을 한번 재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손실 실태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손실의 원인, 체크리스트, 항목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내가 뭘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이렇게 손실 낭비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다 보면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시간의 낭비 실태도 분석해 보는 거예요. 불필요한 시간 낭비의 원인.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관리 기법이라는 거를 한번 나한테 맞는 시간관리 기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시간에 관한 교훈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숲속을 산책하다가 나무꾼을 만났어요. 근데 나무꾼이 그 이미 베어서 넘어뜨린 나무에 줄기를 조각내느라고 분주하게 톱질을, 그죠? 하던 참이었는데 그 톱질이 무척이나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이 왜 그렇게 힘들게 톱질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서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제가 보기에 당신의 톱날이 완전히 다 닳아서 무뎌진 것 같은데요. 일단 톱날을 먼저 날카롭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꾼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럴 시간이 없답니다. 톱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거든요. 근데 정작 그 톱질을 하는 그 도구인 톱날이 너무 무디어 있기 때문에 그 무디어진 톱날 가지고 톱질을 해봐야 톱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톱질을 하기 위해서도 톱날부터 갈아줘야겠죠, 새롭게. 톱날부터 가는 시간을 쓰더라도 그 톱날을 갈고 나서 톱질을 하면 훨씬 잘 될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바쁘다는 핑계로 톱날은 갈지 않고 톱질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많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시간에 쫓겨서 막 그걸 하고 있는데 정작 본질적인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과연 없는 건지,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된 상태로 그 일에 시간을 내가 쓰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우리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하고 수업 시간하고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계발이라고 하는 건 왜 우리가 해야 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자기계발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 관련 서적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 관련된 책을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 많이 본다는 얘기는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계발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우선 자기계발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 특성 등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을 찾고 그것을 확인한 후에 강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을 관리해서 성장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직업 기초 능력으로서 자기계발 능력은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능력, 적성, 특성들의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발전을 목표를 스스로 수립하고 성취해 나가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대학에 와서 전공 공부를 가장 메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4년 뒤에 졸업하고 나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전공 공부와 또 비교과 과정,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강하고 참여하고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직무와 관련된 실질적인 경험을 많이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턴 사원도 해야 되고 관련된 그런 어떤 뭐 팀 프로젝트도 수행해보고 공모전도 지원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기계발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일단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전에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변화의 필요성. 자기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뭔가 새롭게 달라지는 변화된 모습의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에 의해서 현재 안주하고 있는 환경이나 상태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이렇게 변화되면 내가 뭔가 이게 안정적이지 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라는 것은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겪게 되고 그러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삶의 과정이에요. 삶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상황에 맞게 성장,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낡은 습관을 버리고 끊임없이 새롭고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계발이라는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한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계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죠. 지금 여러분들은 훨씬 더 제가 20, 30대를 보낸 시대보다 훨씬 더 빠른 변화 상황 속에서 놓여 있다.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내가 배운 지식이나 기술이
금방 낡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자기계발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다가 또 두 번째 필요성은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자기관리 자체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된다. 자기의 내면을 관리하고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며 자신의 생산성을 관리하는, 그래서 그런 자기관리를 통해서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자기개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뭐 주변 사람이 볼 때도 저 친구는 뭐 그냥 특별히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나 봐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꼭 해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목표를 발견하고 성취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 목표는 뭔가, 우선 자신의 목표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보람된 살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삶의 질이 향상되어서 보다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의 구성 요소로 자아인식, 자기관리, 경력개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아인식이겠죠. 나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셀프와 관련된 내용을 아마 참고해 보시면 될 거고, 자기관리, 뭐 시간관리를 포함한 자기관리겠죠. 그리고 경력관리, 경력개발이에요. 계속 커리어를 쌓아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는 뭐냐? 자아인식이라는 것은 뭐 자신의 가치, 신념, 흥미, 적성, 성격, 자신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게 기본이죠. 첫 단계가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자기를 인식할 수 있어야 정확한, 적절한 자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나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표준화된 검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관리라는 건 본인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수행을 해 나가는지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 구성 요소입니다. 그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경력 개발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뭔가 했다는 것이 있어야겠죠. 1학년 때는 처음 학교에 들어와서 그냥 교양 과목 수업 듣고 학교 생활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면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본인의 어떤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경력을 개발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경력 개발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관리, 특히 시간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개발까지 쭉 살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뭐 시간에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고, 이번 마지막 동영상 강의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드린 바와 같이 시간 관리는 되게 중요한 거고요. 끊임없이 자기 개발 노력을 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대학 4년을 마치고 내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그렇게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는 커져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수업과 관련된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하여튼 1학기 기말고사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제가 중간 시험이 아마 성격까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성격 이론부터가 기말고사 범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뭐 동일하게 유형은 OX, 객관식, 단답형 기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제가 출제한 순서대로 그냥 보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정확하게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시험 보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동기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욕구 얘기하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추리와 관련해서 연역 추리와 기납 추리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집단과 관련해서 아마 대인관관계가 집단에서 나오는 거죠. 편견과 관련된 또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조와 관련된 정의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집단 수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과산적 과제, 접합적 과제 뭐 이런 설명 드렸죠. 그거와 관련된 정의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셀프와 관련해서 셀프의 개념을 설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마슬로우의 욕구 이론이 있죠. 욕구 위계론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동조 현상을 밝힌 학자가 누구인지도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영향을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집단의 영향. 그리고 타인지각에서 나타나는 편향들과 관련된 내용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도 변화가 설득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설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내용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문제 해결 전략 부분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서 이론이 아마 3가지인가 설명을 드렸죠. 그 3-4가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서 이론이 어떤 내용과 그 이론과 매치가 되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정서 이론을 설명한 게 어떤 이론인지를 명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격을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으로 구분한 학자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과 심리학에서 나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올바른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거 명확하게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태도와 행동 간의 부조화가 발생하면 태도를 변화시켜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한 학자가 있죠. 페스팅거. 그게 무슨 이론인지도 명확하게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단의 내용 중에 아마 혼자 있으면 하지 않을 비이성적 반사회적 행동들이 군중 집단 속에 있으면 가능해지는 것이 뭐다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기업 편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도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집단 수행에서 여러 가지 그죠? 과제와 관련된 설명해 놓은 거 가선적 과제, 비접합적 과제, 접합적 과제 그거에 대한 개념이 뭔지를 명확하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이온스가 그 사회적 촉진 현상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제이온스의 사회적 촉진 현상과 관련된 설명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에 대한 분석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 분석. 종단적 자기 분석이라는 것과 횡단적 자기 분석이 어떤 개념인지 명확하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욕구 이론 중에 동기 이론이죠. 몇 가지 이론들이 있죠. 거기서 추동감소 이론과 관련된 설명 정확하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제가 이건 여러 번 설명드렸죠. 셀프와 관련돼서 뭐 이상적 자기, 뭐 가능한 자기 이런 식으로 제가 아마 도식화해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설명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정확하게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시간 관리. 어제 그 제가 설명드린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시간 관리의 목표는 무엇인지 네 가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네요. 자기 개발과 관련된 내용. 그죠? 자기 개발과 관련된 내용도 잘 읽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태만의 원인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몇 가지가 있죠. 그것도 정확하게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아마 제가 그 설명드린 그 성격 이론 중에서 아마 로저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 명확하게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매력의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아마 설명드렸을 겁니다. 거기 중에서 근접성. 근접성은 뭐 때문에 그런 매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정리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칼 융에 대한 내용도 아마 설명드렸죠. 성격 이론 아마 첫 번째 부분인가 첫 번째 파트인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공적인 자기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요. 공적인 자기와 관련된 설명. 그리고 성격의 5요인 이론 설명드렸을 겁니다. 아마 그 5요인이 어떤 것들로 5요인이라고 하는지 그 5요인에 대한 정확한 각각의 요인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개수는 한 31문제 되는데요. 17개 정도 문제가 단답형 기술식 문제고, 거기에 한 문제당 뭐 괄호가 하나 있는 것도 있고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3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채점은 괄호당 한 문제씩 1점씩 채점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라도 괄호 3개가 있는데 하나가 맞고 2개가 틀리면 1점만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당 1점씩 부여가 되니까, 그래서 총 35점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답안은 볼펜이나 수성펜으로 기입하셔야 되고요. 샤프나 연필로 기입하시면 0점 처리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 괄호 안에다가 답안을 명확하게 기입하셔야 돼요. 근데 번호에만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 또한 0점 처리가 되니까 꼭 번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학기의 수업은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마치게 돼서 조금 죄송스러운데요. 근데 또 제가 시험 문제 얘기한 부분은 정확하게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것보단 아마 이 동영상을 돌려보시면 확실하게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은 다음 주 목요일 날 보는 거니까 아침 9시니까 꼭 지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각하지 마시고요. 분반 강의실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아마 다음 주면 확정이 되니까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시간표 확인하시면 아마 분반 강의실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지금 기존의 강의실에 거의 한 80분 정도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머지 한 50명 이상은 그 분반 강의실로 가시면 될 겁니다. 예, 이번 학기 제가 좀 출장이 여러 번 있고 또 보강 수업을 하는 경우가 몇 번 발생해서 좀 여러분들 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뭐 동영상 강의로 뭐 대면 보강은 못했지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또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심리학 개론 수업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됐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생활에 가시는데 그리고 나중에 졸업 후에 자기 진로를 결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